저는 사실 그 정치학이라든지 국제관계학 전공이 아니고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고 학교에서도 뭐 그런 수업을 주로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여행이나 좀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그 생활을 바꾸었듯이 저의 그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016년 10월 26일 오늘 같은 날이네요. 그 촛불 집회가 한 5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첫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10월 29일 토요일에 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일부 그 용기 있는 우익 지도자들이 첫 태극기 집회를 열었던 게 11월 5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말이 나와도 국회 의석을 계산해 볼 때 국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국회에서 그 통과되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 12월 중순부터 이제 그 태극기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저는 뭐 유튜브 시청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 집회 다니면서 뭐 현재까지 제가 개그는 못했습니다만은 꾸준히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 뭐 느꼈던 거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치학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전공자께서 만일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좀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저희 경험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탄핵에 나왔던 그 촛불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의 성격을 보면은 단체 이름이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이런 분들이 태극기 집회 주도를 하면서 뭐 광고도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회가 뭐 굉장히 평화롭고 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뭐 이런 집회다라고 찬양하는 기사가 혹은 그런 그 우리 이미 작용화된 우리 그 주도적 미디어에 막 그 미디어가 응원을 막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호가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 한상균 그 한국민주노총 대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서울 도심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자. 노동자와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넘어 이 나라 전체를 그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넘어 이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보자면은 왜 안 나오지? 예, 중고생이 앞장서서 이게 혁명을 하자는 이런 겁니다. 혁명 정권 세워내자. 예, 이런 구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그 문성근 씨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예.
그리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이런 구호도 나오고 이런 피켓이 그 시위 현장에 있었고요. 제가 보기 싫어서 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꽁꽁 묶고 또 목을 효수한 그런 인형을 가지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 씨를 사진을 붙여놓고 아이들이 그 돌을 던지게 하고 그 재벌에 대한 그 적개심을 부추기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촛불 집회 참여 단체를 보면은 여러분 이 성표의 이름 늘 익숙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면면을 보면 이런 단체가 대한민국에 있었느냐. 근데 이것은 촛불 집회를 주최했던 그 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2주년을 촛불 집회 성공 2주년을 기념해서 백서를 만들고 이 단체들에게 스스로 그 백서를 전달했다고 자기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대통령직의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전반적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그 침투해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김무성, 이승민, 권선동 이런 그 세력이 좌익 세력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더라면은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 내의 종북 좌파 세력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의 배신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을 불러왔고요. 대통령의 그 업적을 제가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계실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회 다니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업적을 찾아보니까 굉장한 업적을 남기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아까 잠깐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거, 또 정교조 전국교원노조의 법의 노조화를 가져왔던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런 이 대통령의 그 안보 분야의 업적들이 이 좌익을 굉장히 자극을 했다. 자기들이 저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위기 의식에서 총걸기 하지 않았겠느냐. 또 거기에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어이없는 탄핵이, 저희들은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은 사기 탄핵이라고 부릅니다. 거짓으로 사기쳐서 이 대다수 순진한 국민들을 속여서 마치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그 여성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 대통령께서 영국도 방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누구의 아바타가 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끌고 가게 됐다고 저는 그동안 태극기 집회 나오고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사실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면 타국에 계십니다만은 친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들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이 미처 계산을 못했던 것, 자기들은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미처 계산 못했던 것은 바로 우리 이 우파 국민들이 3년간 끈질기게 저항하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탄핵이 잘못되었다, 또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미처 계산을 못했지 않겠느냐. 하다가 말겠지. 또 대한민국 역사상 우파가 이런 그 거리 집회를 하고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왔는데 3년간 끈질기게 잘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헌법에도 있는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요. 보통 그동안 3년 동안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었고 3월 1일, 8월 15일은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조국 사건으로 말미해가지고 거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10월 3일, 10월 9일 또 뭐 어제, 오늘 계속 대규모 인원이 모입니다. 사실 그 서울역에서부터요. 청와대 그 효자동, 청운동 주민센터 그 앞에까지 발 디딜 틈 없고요. 왕복 12차선 도로를 다 채우고 그리고 인도까지 다 막혔습니다. 그런 그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어서 아마 그 여파 영향인지 하여튼 조국을 그 뭐 억지로 임명은 했지만은 조국이 사표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저항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라든지 주변에서 순진하게 미디어를 믿고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포탈이 또 굉장한 문제입니다. 다 작용화돼 있고 나오미니 네이버니 기사를 올리면서 자익의 또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그 언론이 유리한 그런 기사 제목을 자꾸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고 있는 사실 착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가지고요. 그러고 그러면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그런 그게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이제 주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정치적인 대화를 자녀들과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교조 스님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SNS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요. 학생들에게 교사가 니네들 뭐 거기 읽어봐 이러면서 이제 책상 사이를 이렇게 돌면서 니네들 북한 같으면 이렇게까지 늦도록 공부 안 해도 돼. 거기 뭐 대학 가려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 학생이 녹취를 해가지고 SNS에서 그 수업 시간에 슬쩍슬쩍 그렇게 그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발언을 정교조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사실 그 사춘기의 아이들은 그때 부모 말보다 교사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교육을 학교에 다 맡겨버리고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한국의 중견 특히 그 주사가 지금 이 80년대 학번을 가진 대학을 다녔던 그 세대가 지금 한국의 중추
허리에 생각 그런 지도자들 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뭔가 잘못됐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 현대사를 왜곡하고 잘못 이미지 빌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와 같은 혼란이 생겼다고 볼 때 그 자녀들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할 때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이건 안 되고 부모들이 공부를 또 많이 하셔서 특히 요즘은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논평하는 유튜브보다는 공부하는 유튜브를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왜 논평하는 유튜버들은 요즘 이게 우위라고 생각하는 혹은 조금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막 마음이 급한 나머지 뭐 여기저기 막 후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정직하지 못한 유튜버들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모처럼 각성을 하고 이 한국 현실을 걱정하는 분들을 조직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직적인 힘에서 나오는 집단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직화된 집단적 영향력을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그림이 예, 그래서 적극적 참여하는데 집회 장면을 제가 사진을 좀 깔아왔습니다. 참 이런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요 언론이 방송을 잘 안 하고요. 3만 명 모였으면은 태극기 집회는 3,000명 모였다 그러고요. 저 촛불 집회는 3만 명 모이면 200만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집회 가는 장면입니다. 나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만 하니까 좀 주간 것 같아서요. 10월 3일 날 숭례문 근처입니다. 예, 이제 집회장에 가면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저도 뭐 관심 없다가 이제 정신 차리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미 이제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 ACU가 1964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많은 보수단체 있습니다만은 이 ACU가 가장 큰 보수단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ACU가 하는 일은 이제 요걸 조금 홈피를 보면 CPAC이라고 해가지고 보수 정치 행동 대회를 열고요. 이 대회 때는
전 현지 그 대통령 혹은 부통령이 나오셔서 연설도 하고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 ACU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보수주의 정치 이 철학 사상을 유권자에게 교육을 하고 또 정치 지망생들에게도 교육하고요. 또 이분들이 71년에는 ACUF하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것은 뭐냐면 이 정치인을 감시 평가를 합니다. 이 ACUF에서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우리나라에도 뭐 국회의원의 활동 성과를 볼 때 법안을 어느 정도 만들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법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한 국회의원이 상원의원이 하원의원이 어떤 법안에 투표를 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이 보수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 법안에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 평가표가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할 때도 그 점수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만일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한다 이러면은 투표 보면은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안에 찬성표를 던졌느냐 반대표를 던졌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5개의 그 센터가 있어서 오늘 김유민 감독도 오셨지만은 우리나라 문화계의 그 장애 편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예술 문화 쪽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육적으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작년에 APCU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보수연합이 출발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일본에서 CPEC 보수정치행동대회를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비어있는 게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예, 중국을 뺑 둘러싸고 지금 보수 유니언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ACU, 뭐 JCU, KCU, 그리고 타이완 CU, 호주, 몽골, 이렇게 중국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자 하는 그 보수들이 이미 시작됐고요. 지난 9월에는 호주에서 또 CPEC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보수연합이라는 KCU라는 단체가 이미 2017년 11월에 설립되었고 또 이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KCU USA가 뉴저지 쪽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또 오늘 수고하시는 빅터가 아마 영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기 지금 홈피는 안 나오나요?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사진을 그냥 스틸 사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 동영상 올리는. 네. 그래서 지금 한국보수연합 KCU는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만은, 만 3년 가까이 태극기 집회 다니는 공적으로 아마 KCU 운영위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목표로 KCUF의 재단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속성을 볼 때 지속적으로 우리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자유보수의 가치를 젊은 사람에게 교육하고 또 이 응집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재단이 필요하겠다. 그냥 시민단체로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미국 ACU하고 상호 협력은 합니다만은 꼭 미국화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좋은 점은 우리가 가져오고 한국적인 그런 보수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화되면 저희들이 할 일이 이제 그런 평가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그 지표는 ACUF에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우리들하고 서로 그 자료를 주고받고 도움을 줄 그런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가들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는 주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그런 대형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국의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정치인을 좀 무시하거든요. 정치가를 대수롭지 않게 저것들 맨날 싸우고 좀 더럽다. 좀 점잖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정치가 우리의 생활,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을 잘못 뽑아놓으면 그 체제를 바꿔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게 정치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우리 미국의 ACU나 ACUF 같은 그런 단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은 과연 자유한국당 내 62명의 그런 배신 세력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두려워서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거기 굉장히 참 망시지탄이다 이런 아쉬움 굉장히 많고, 또 우리 KCU 파운데이션은 이런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런 특히 이제 시민단체도 열심히 일하는 시민단체, 양심적으로 일하는 시민단체는 후원을 하되 이 평가를 거쳐서 평가에 연계를 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제 지금 저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아무데나 후원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무데라기보다도 저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후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믿었던 분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또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우리
뭐 내가 얼마 안 줬는데 주고 나서면 지가 어째 쓰든지 뭐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점잖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속 마음속에는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만일에 우리 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나는 어디에 후원하고 싶는데 그 후원단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기가 묻기는 그거 하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 점수를 낸다든지 해서 공정하게 처리되는지를 공신력 있는 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가 두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자유애국 이 교민 여러분들도 이런 이 움직임에 같이 동참도 해주시고 또 뭐 대한민국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쉽게 무너져 뭐 이랬는데 사실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워낙 한국 사회의 그 종북 좌파의 그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주 치밀합니다. 고도의 심리 전략을 곁들이고요. 치밀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데모를 현 정부에 대한 데모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신 데모 저는 볼 때 분명히 그 조국과 반조국의 어떤 그 권력 파워 게임이 내부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 지금 미디어는요, 그 언론은 노조가 편집권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수 진영의 대개지라고 믿었던 조중동이 그리고 어쩌겠어 2달 동안 그 조선일보 반들기를 딱 찾아가고 계속 그 사실을 걱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상 또 이런데 그 뒤에 정말 그 빅브라더가 누구냐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의 뭐 어쨌든 뭐 애국심이 나비다 무슨 이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영화 보면 주민위원회를 만든다고 목표를 샀습니다. 왜 주민들이 앞에 그래서 주민을 이민이라고 바꾸고 왜 되는 거 그런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거 공약에 바로 낮은 단계의 전망대를 지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그 제가 젊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하면 저희는 그거 안 받대요. 그럼 선거할 때 공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거의 이제 좀 이게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좀 감성에 약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게 감성에 고소하는 정치적인 이미지, 프로파간다, 또 심지어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군 이랬다는 장동건 이런 잘생긴 배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남한 장교는 좀 못난 배우가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겠어요. 그리고 뭐 이감독이 나중에 좀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보수 정치 지도자를 알아야 도둑이 어디쯤 숨어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알아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세나 이렇게 하는 것도 금물이지만은 지나친 이제 걱정도 저희들은 좀 멀리하면서 아주 이 단기적, 중장기적 또 우리들이 단결된 모처럼 우리 우익 시민들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봉기하고 있는 이때에 그 조직적이고 응집된 집단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이번 대통령의 탄핵이 준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혹시 이 중에 태극기 집회 가보신 분 계십니까? 참석하신 혹시? 유튜브를 보셨던 분은 혹시 태극기 집회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실까요? 거의 다 보고 계시네요. 보셨을 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 집회 그 토요일마다 해갖고 뭐 별로 효과도 없는데 뭐 애국심의 낭비가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저는 특히 부산에 살면서 집회 다녔거든요. 그럼 집회 가려면은 저희 집에서 6시에 나와야 됩니다. 겨울에는 깜깜하죠, 6시면은요. 그래서 근처에 6시 반에 떠나는 차를 타러 갑니다. 전세 버스를 예약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시에 이제 최종 직결지로 가서 거기서 사람 태우고 이제 서울 오는데 서울 1시까지는 도착해야 되거든요. 1시 반부터 집회 시작돼요. 그러면 그 아침 식사로는 떡을 요만한 거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점심 때 안성 휴게소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때 그 김밥 한 줄 줍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참가비로서 3만 원을 내는데 그 3만 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마치고 이제 부산에 갈 때는 그 전철 마지막 막차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집회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한 6시 반 이래 마치는데 6시 되면 다 버스에 탑승하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집회하고 행진하고 뭐 구호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제 원래 목소리가 아닙니다. 거칠어졌어요. 집회 가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는 이렇게 탁하지 않았는데 목소리도 좀 변했어요. 근데 차 타면 이제 이런 주먹밥을 하나씩 줍니다. 그 왜 주먹밥이냐? 중간에 밥 먹기 위해서 내리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전철 마감 시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1시 반까지 제가 버스 탔던 곳에 도착해야 전철이 있습니다. 마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주먹밥을 먹는데, 반찬은 이제 김하고 그 소금 뿌린 김, 구운 김하고 주먹밥 한 덩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한 3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뭐 김밥도 별로 안 좋아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시루떡을 늘 주기 때문에 또 시루떡이냐, 왜 자꾸 시루떡만 하냐, 이게 시루떡이 제일 싸게 먹힌대요. 그러니까 한 4만 원 주면 버스에 이제 45인승인데 앞에 짐도 싣고 이래니까 한 차에 40명 정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4만 원 해가지고 떡 하나씩 돌아가게 하려면 시루떡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 태극기 집회 다니면서 이제 그 정치에 관심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정치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구나. 내가 국회의원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 국회의원을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이거 느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정치적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좋겠다. 근데 저는 자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6학년 때 4.19 혁명이 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 등이고,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죠. 감사합니다.